자, 이제 그러면 9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저번 주, 그러니까 저저번 주네요. 저저번 주, 아니죠, 저번 주네. 8주차는 이제 두 개의 동영상만 올렸으니까. 저번 주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핵심 요소, 아이템 패키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사업계획서 핵심 요소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써야 되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 장소 여기부터는 뭐냐면 이 프레임대로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그러니까 이 프레임대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만 입력을 제대로만 해주시면 사업계획서가 하나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내용들만 다 쓰면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아이템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적고, 이건 기존 아이템이죠.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을 적고 그 고객들이 기존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있으면 그걸 여기다 적어라. 그리고 이 불편한 점을 해소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그걸 여기다 적고, 이거를 개발하면 그게 신제품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논리가 마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 사전에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네 가지 프레임에 네 개의 칸에다가 넣을 수 있는 말들이 있으면 그 아이템은 그래도 로직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 첫 번째가 뭐다? 일단 기존에 내가 예를 들면 호프집을 하겠다. 그럼 여기다 호프집 적어야 돼. 그 다음 타겟 고객은 예를 들면 여성층, 예를 드는 거예요. 여성층이다. 그러면 이제 불편한 점은 뭐야? 아이템이 그 생맥 전문점에 여성분들이 가셔서, 여성 취객이 가셔서 술을 먹다가 불편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성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뭘까요?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술을 먹으면 안주를 먹게 되고, 안주를 먹게 되면 살이 찐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꺼려지더라, 가기 싫어지더라, 이런 게 불편한 점이잖아요. 그런 제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맥주집을 만들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대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맞아. 맥주에다 다이어트제를 타? 아니면 음식을 싹 다 다이어트 음식으로 바꿔? 메뉴를? 괜찮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볼까? 괜찮네. 그죠? 다이어트 음식만을 파는 생맥주 전문점? 다이어트 음식만을 파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안주죠. 다이어트 안주만을 파는 생맥주 전문점? 요리주점? 괜찮을 것 같은데? 맛이 없어서 안 먹을까? 여튼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적는 게 바로 이 칸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야 되는 게 뭔가 볼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템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템에 대한 정의. 자,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 뭐예요? 시장 조사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 나라에서 예비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려주는데, 이제 내려줄 때 그냥 주진 않죠. 네 아이템이 뭐니 하고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그쵸? 괜찮은 것 같으면 그럼 발표 한번 해봐 하고 대면 평가를 하죠. 그죠? 그럴 때 가장 우리들이 잘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잘 보는 게, 심사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예를 들면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래, 내가 다이어트 식품만을 가지고 안주를 만들어서 생맥주 전문점이나 주점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벌써 있는지도 모르고 지가 잘났다고 만들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걸 혹시 있나? 그런 게? 이제 그럼 뒤져봐야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뒤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주점.
쳐붙여요. 있나요, 그런 게? 살찌지 않는 수지만주. 있네. 보자. 다이어트를 생각해본 사람은 지하의 수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글라이시믹 인덱스, 한마디로 혈당 지수의 약자로 식후 혈당 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술집 안주 주문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술집이 아니라. 그럼 이걸 거꾸로 이용하면 이런 메뉴들만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는데? 그죠? 예. 우선 콩 종류나 시원한 토마토로 시작해서 대화를 즐기며 천천히 그럼 콩이나 토마토를 주재료로 해서 메뉴를 만들면 괜찮겠네. 그죠? 그리고 낙지와 해조류, 새우와 생선회를 먹고 닭꼬치나 다 좋은 거, 다 좋아하는 건데? 닭꼬치나 간 등의 내장 부위로 만들어진 꼬치를 2개 정도 먹어주고 그러면 그거네요. 이런 거는 칼로리 계산을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어야겠네. 그죠? 예. 칼로리 계산을 해서 그게 하기사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되죠, 다. 그죠? 아무리 뭐 콩이 아니라 세상 없는 거 토마토도 하루에 뭐 100개씩 먹고 배 터지게 먹으면 소화가 소화는 되겠지. 예, 원래 살찌는 사람들이 소화는 잘 돼요. 예. 소화는 되겠지만, 그죠? 살을 안 찌게 할 수는 없겠죠. 많이 먹으면 찌는 거야. 찐 사람들 보면, 이유는 딱 하나야. 많이 먹어서 그래. 그죠? 예, 딴 거 없다니까? 뭐, 살이 나는 찌는 체질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예.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근데 솔직히 나이는 좀 들어가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신체 그 기본적인 어떤 열량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다 배출을 못하니까 열량이 다 소모되지 않으니까 살이 찌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소식을 해야 돼요. 소식을. 저도 그걸 못하겠어. 근데 미치겠어요. 예. 뭐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 그죠? 예, 여하튼 좋습니다. 결국은 그거네. 작게 먹게 만들면 되겠네요. 칼로리 계산도 다 해주고 뭐 이런 어떤 다이어트에 좋다는 메뉴로 만들면 그거 차별화되는 여성들을 위한 뭐 생맥주 다이어트 전문점 괜찮겠다. 그죠? 오늘만은 키딩 데이라 그러던가? 무슨 데이라 그러더라? 예. 그래서 하여튼 먹는 날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하튼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는요, 그 목표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거 생맥주 전문점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생맥주 전문점이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도대체 매출이 전체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꼭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오는 손님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시장의 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적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종업종, 한마디로 경쟁자죠. 그렇죠? 경쟁자가 누구고 그 경쟁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5번 여기서 이제 시장조사인데, 시장조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예비 창업자들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시장의 경쟁자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내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이 전체 시장의 크기가 몇 천억인지 몇 백억인지는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타겟 시장, 예를 들면 여성 음주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가장 좋은 건 요즘에는 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딜까요? 관련 협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생맥주 전문점 같으면 어딜까요? 그 협회는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생맥주나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주류공업협회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에 보면 생맥주의 전체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매달 통계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 자료나 회부 이런 걸 통해서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또 어디? 가장 많은 데가요. 바로 어디예요? 논문이에요. 논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논문들을 가장 많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논문에 직접적으로 본문까지 볼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고요? 바로 여기서. 바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예, 통합 로그인을 하셔서 도서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서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평원대학교 들어가시면 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도서관. 다 이건 아시죠? 요 내용. 통합 로그인에 들어가셔서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네, 여기에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전자자료 검색. 여기다 눌러놓고, 좀 전에 제가 예를 들면 뭐 생맥주 전문점? 그리고 여기다 쳐보는 거야. 아시겠죠? 생맥주 전문점. 한번 쳐볼게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와라. 없네. 아,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다 직접 치지 마세요. 전자자료 검색을 해서 여기다 직접 치지 마시고, 좀 전에 보면 IRS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청운대학교,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전자자료로 없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세상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놓은 데가 어디냐면, 이런 연구 학술지 모음을 검색하는 검색 툴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학술지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논문 자료들을 모아놓은 그런 어떤 그 검색 포털이에요. 그 제일 많은 게 키스라든가 아니면 DBP야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로그인을 해요. 자, 로그인 됐죠? 로그인 된 상태에서 키스를 눌러봐요. 키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청운대학교라고 바로 찍혀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생맥주 전문점 쳐볼게요. 자, 맥주 프랜차이즈 전문점, 뭐 맥주 전문점, 소재 맥주 전문점, 맥주 전문점 쭉쭉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만 쳐볼게요. 요거 한번 쳐볼까요? 크래프트 맥주가 생맥주잖아요. 자, 이렇게 쳐보고 열람하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고, 됐어. 원문 내려받기 여기 있네요. 이걸 눌러서, 예, 좋겠다. 이렇게 내려받아주면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논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4회 정도 했는데 제가 한번 이용하면 5회가 되네요. 아, 좋겠다. 예,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밑에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원문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이 논문은 기본 틀이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먼저 파악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 보면 뭐 보세요. 국내 맥주 출고 금액은 4조 1천억 규모, 2017년 기준. 국세청 통계 딱딱 나와주잖아. 그 다음 2018년 얼마 정도 이렇게 쭉 나와주고, 크래프트 맥주는 어느 정도다, 이것도 다 나와줘. 이렇게, 예, 전체 맥주 시장은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를 뒤져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아시겠죠? 이런 데를 뒤져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건 지우고 다시 돌아가서,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특히 수치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거를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을 뒤져보거나 협회를 뒤져보거나 통계청 자료를 뒤져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야 되는 게 뭐예요? 메인 타겟 니즈. 아까 여기에 적었던 이 내용을
한 줄로 다시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시장 조사를 할 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원 자료 출처는 이런 데다.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장 조사의 필수 요소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전체 시장의 크기 꼭 적어야 되고요. 크기 및 타겟, 목표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목표 고객의 크기 적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경쟁 상품 또는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 니즈 파악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그렇죠. 고객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 이걸 꼭 해보셔야 됩니다. 시장 조사할 때 고객한테 직접, 혹시 저기 여성분들 술집에 갔을 때 그 배가 나올까봐 또는 예, 살이 찔까봐 술집을 안 가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랬을 때 예스! 그럼 그건 맞는 거야, 니즈가. 근데 아니요, 그렇다고 어떻게 술집을 안 가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아무리 저기 뭐야 그 살이 찌더라도 술집은 무조건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니즈가 아닌 거야. 그거는 불편한 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사업은 니즈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메인 니즈가 있는다 하면 또, 그럼 좋아요. 그럼 알았어요. 예.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예. 살찌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술집에 가는 걸 싫어하세요? 라고 거꾸로 물어봐야 돼. 아니면, 그럼 술집에서 이런 거는 더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있어요. 저는 낮에 술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낮술을 좀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답이 있다. 그럼 그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적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조사 필수 요소 중에 고객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게 여기다 적는 거야. 이거를 얼마나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템은 허공에서 만드는 아이템이냐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아이템이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고전적인 전략 툴 중에 하나가, 외부 환경 분석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스왓 분석입니다. 스왓 분석. 자, 스왓 분석은 뭐냐면 결국은 외부 환경, 뭐예요? 기회와 위협이 외부 환경입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거를 강점과 약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요? 네, 내용들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강점을 더 살리고 약점을 죽이는 전략, 또 강점과 기회를 살려서 만들 수 있는 전략, 약점과 기회를 가져서 만들 수 있는 전략,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해봐야 돼. 자, 예를 들면 스왓 분석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부 환경 분석이 뭐예요? 기회와 위험 요소다. 그 뜻입니다. 또 내부 환경 분석은 지금까지 이거 잘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요. 왜 내부 환경 분석은 뭐다? 예, 강점과 약점이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외부 환경은 기회 위협인데 이걸 무슨 얘기냐면 외부 환경,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말처럼 안 될 수 있는 환경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생맥주 전문점을 하는데 주세가 올라가.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요? 이런 거 외부 환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위험 요인에 뭐가 있어? 주세가 올라갈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죠? 예, 주세가 올라가서 비용이 원가가 비싸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메가라든가 아니면 보리의 원가가 올라가서 원가가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돼? 예. 그 가격 변동이 심할 수 있다. 이거 약점이에요, 위협이에요. 이게 둘 다 나쁜 거지만 약점이에요, 위협이에요. 위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 분석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좋은 점, 그거 기회. 내가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잘못되는 거 있으면 그게 위험 요소. 아시겠죠? 그런 거고, 내부 환경 요소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과 관련된 강점과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술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이거 뭐야? 강점이야. 술회사를 생맥주 전문점을 만들려면. 또 두 번째, 내가 술 도매상을 잘 알고 있어. 어떤 술을 공급하는 도매상을 잘 알고 있어. 네트워크가 있어. 아니면 내 동생이 술 도매장을 하고 있어. 그건 뭐야? 그 사업의 강점이에요, 나는. 그죠? 싸게 줄 수도 있고 유통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점이 있을 수도 있죠. 뭐예요? 나는 생맥주 전문점을 하려면 주방에 들어가서 메뉴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음식을 만드는 건 죽어도 싫어. 예. 난 손재주가 완전 똥재주야.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으로 나눠지는데 이 수학 분석은 기회와 위협이고 그리고 강점, 약점은 내부 환경 분석이다. 결국은 이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 결과 나온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강점은 뭐 나는 도매상을 알고 있다 그런 거. 그리고 기회는 뭐가 있을까요? 생맥주 전문점의 기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주류를 많이 먹게 됐어. 이거 기회야. 예를 들면, 그죠? 네. 그런 어떤 기회와 강점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 요령, 행동 계획. 이걸 이제 SO 전략이라고 그래요. W 전략은 뭐예요? 약점은 감추면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전략, W 전략. 또, 약점을 감추면서 위험 요소도 감출 수 있는 대안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돼지 농장을 만들어. 돼지 농장을 만들었어. 근데 돼지 농장은 주기적으로 위협에 노출이 돼. 그 돼지 콜레라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생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거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해소할 거냐. 어떻게 하면 그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돼지 콜레라 만드는 신약을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돼지 콜레라로 해서 우리 농장이 망했어도 나는 그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 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면 그 신약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돼? 주식이 빵빵빵 막 올라가거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여기다 적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또 요즘에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포지셔닝이에요. 내 제품은 예를 들면 자, 생맥주 전문점을 가는데 나는 이 생맥주 전문점을 저가 전략으로 갈 건지 고가 전략으로 갈 건지 그리고 메뉴를 단순하게 해서 갈 건지 많이 해서 갈 건지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업체는 지금 가격은 얼마 정도고 메뉴는 뭐 10가지다. 또 B라는 업체는 가격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메뉴는 2가지 단촐한데 그건 어디에 위치한다. 이걸 이렇게 경쟁 업체들을 여기 하나 이렇게 찍는 거야. 찍고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비어있는 데가 내가 들어가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제품은 1인당 객단가가 예를 들면 뭐 12,000원인데 메뉴의 퀄리티는 되게 높다. 뭐 여기다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객단가가 10,000원인데 그래도 메뉴를 3개, 4개밖에 안 쓴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경쟁 제품들은 어떤
특정한 팩터를 가지고, 이 팩터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7번. 포지셔닝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자의 여러 가지 서비스 요소를 분석한 다음 빈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분석해? 일단 가격대, 객단가 이런 거 분석해야 되고, 또 어떤 거 분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품군이라고 표현해요. 제품군의 수 또는 차별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요 고객층, 연령대 층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는 연령대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은 경쟁 제품이 보통 30, 40대를 노린다 그러면 나는 그럼 30, 40대 말고 50대, 60대를 한번 노려볼까? 이게 차별화예요. 이게 포지셔닝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쟁사 대비 내 제품은 어디에 위치하게 할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뭐다? 포지셔닝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압 분석은 또 특징이 뭐예요? 수압 분석 이거 빼먹고 넘어갔네. 수압 분석은 특징이 환경 분석 플러스 뭐란 거예요? 플러스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툴이 수압 분석이에요. 그죠? 이게 수압 분석이고, 포지셔닝 전략은 전략입니다. 전략. 한마디로 어디에 위치하겠다. 전략이에요. 이것도 기존의 어떤 그 포지셔닝 전략도 기존의 어떤 시장 조사의 그 자료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내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자, ERRC 전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유명한 전략이에요. 이건 8.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이게. 블루오션 전략의 툴이 바로 ERRC예요. ERRC는 뭐다? 네 가지죠. 뭐다? Eliminate, 제거, 그 다음 Reduce, 감소, 그 다음 세 번째 Raise, 증가, 네 번째 Create, 창조.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써내려가면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 생기느냐? 결국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 1 블루오션 전략 1 뭘 해야 돼요? 특정 입점 아이템 또는 산업의 핵심 가치를 정의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해당 산업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가치 요소를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는 비행기 항공산업은 뭐 때문에 고객들은 뭐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행기 산업은 항공산업은 뭐 때문에 탄다? 그렇습니다. 바로 핵심 가치가 뭐예요? 바로 빠르기예요. 빨리 가려고. 그죠? 이게 핵심 가치야. 그러면 해상 산업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가치 요소의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 가자인데, 진짜 항공산업의 모든 서비스는 그러냐?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예요? 항공산업의 서비스 요소를 한번 찾아보자고. 뭐가 있나? 자, 먼저 항공산업은 스튜어디스 서비스가 있고, 스튜어디스가 꼭 있고, 사람부터 얘기해야 돼요. 사람,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스튜어디스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스튜어디스가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커피나 아니면 차, 아니 음식을 어떻게 해줘? 나눠주는 거 뭐라 그래 이걸? 배송이라 그러나?
음식 제공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한국산업은 또 하는 게 예약 서비스 있고 또 서비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약 서비스가 있고 라운지 서비스가 있고 또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라운지 서비스가 있고 또 서비스가 그렇죠. 그런 거 있네요. 저기 프레스티 이코노미하고 타보질 않아서 내가 비즈니스석 그렇죠. 비즈니스 클래스 그러니까 좌석의 차별화 서비스가 있고 그렇죠. 예약 서비스가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음식 제공하고 또 뭐 있을까요? 기내 영화 감상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 그 서비스가 주로 이런 거예요. 그죠? 서비스가 주로 이런 건데 진짜 핵심 가치 빨리 가자 이런 거와 연관돼서 계속 핵심 가치가 돼 있는 게 없다. 이게 이제 뭐예요?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형성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ERRC 전략을 짜느냐? 이 중에서 뺄 게 뭐고 더 증가시켜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따져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